할리데이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챕터 2 하고 있죠. 오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챕터 2의 52번 문제, 스프린터에 관한 것입니다. 단거리 육상 선수죠. 최고 속도가 초속 11m인 단거리 선수가 있는데,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비율로 가속한 다음에 12m의 거리를 달리면 최고 속도에 도달하고, 그 최고 속도에 도달한 다음에는 100m 경주에 남은 거리를 이 최고 속도로 계속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달리면 그가 달성할 100m 경주 시간 기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0m 경주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 거리를 줄이려고 한다. 그의 경주 기록을 9.9초로 달성하려면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 거리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100m가 있다고 한다면 구간을 두 개로 나눕니다. 여기 이렇게 100m가 이렇게 있는데, 이 100m 달리기를 처음에 가속하는 구간이 있고, 가속한 건 일정한 가속도로 가속한다고 그랬죠. 그 가속 구간이 12m라고 했습니다. 그 12m의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88m가 되죠. 이 88m는 등속도 구간이 될 텐데, 그때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력은, 이 스프린터의 최고 속력은 초속 11m라고 했죠. 그래서 이 등속도 구간에는 11m로 달리게 될 것입니다. B번 문제는 이 기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 12m 대신에 이 12m를 조금 짧게 한다고 했죠. 자, 그 구간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속 구간인데, 이렇게 짧은 구간 동안에, 조금 더 짧은 구간 동안에 달리는 가속 구간에 달리는 시간을 T1 프라임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100m에서 D를 뺀 거겠죠. 그때를 T2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등속도 구간은 어떻겠습니까? 이 선수의 최고 속력, 초속 11m로 달리겠죠. 그런데 기록이 주어졌죠. 기록이란 T1 프라임하고 T2 프라임을 9.9초로 맞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저 D가 가속 구간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A부터, 자, 가속 구간에서 먼저 구해야 되겠죠.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초속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속도가 주어졌죠. 가속 구간의 마지막 속도. 그 다음에 간 거리가 주어졌죠. x-x제로는 12m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구할 게 무엇입니까? T1인데, T1을 구하려면 사실은 T1을, 이 정보만 가지고는 T1을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알아야만 되냐면 가속도를 먼저 구해야지 되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식 두 개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T를 구하기 위해서 V는 AT 더하기 V0로부터 T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A를 모르니까 A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EA x-x제로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가 준 이 정보 가지고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먼저 우리 초속도는 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는 이제 없는 거로 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식에서부터 가속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2 곱하기 x-x0 분의 v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 가속도 바로 구하면.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일식을 가지고 뭘 구하냐면, t를 구하면 t는 a분의 v죠. 그리고 여기서 구한 a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입해서 v를 이렇게 소구할 것 같으면 v분의 2 x-x0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 주어진 걸 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12m니까 그 구간은, 그 다음에 최고 속력은 11이니까 나눌 것 같으면 여기서 2.1818초 이렇게 나오니까 T1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리고 등속도 구간을 구해야 되죠. 등속도 구간에서는 이제 처음 속도가 V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속도가 그대로 가고, 이제 간 거리는 뭡니까? 88m고, 여기서는 가속도가 0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이제 걸린 시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걸린 시간은 요거 x-x제로는 2분의 AT 제곱 더하기 V제곱
V제로 t를 이용하는데 이때는 A가 0이죠. 그래서 이거 없이 t를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등속도니까 등속도식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구할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V0분의 x-x0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11분의 88초 이렇게 되니까 t2는 8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제의 답은 t1과 t2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8초에다가 2.1818초를 더하니까 여기 이 유효 숫자 수점이야 두째 자리까지 해서 10.18초 하는 A번 문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B번 문제는 가속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서 자, D는 이제 안 주어졌죠. V0는 제로 주어졌고, 마지막 속도는 11m/s 주어졌고, 그 다음에 간거리는 뭔지 모르죠. 요거 D입니다. 그리고 구할 건 뭐냐면 T1 프라임인데, 이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두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구하면 되겠습니다. V0는 역시 0이니까 지우고, A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A를 구하고 이제 T1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A를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분모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x-x0가 뭔지 모르는 D라고 했으니까 T1 프라임은 V분의 2D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T1 프라임 더하기 T2 프라임이 9.9초인 걸 이용을 해서 이 D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속 구간으로 또 가겠습니다. 등속 구간에서는 V0는 V는 11m, 초속 11m죠. 그리고 x-x0는 라지 d-d, 라지 d는 100m가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d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가속도는 0 하니까 구할 건 t2 프라임이니까 여기서도 어떤 걸 이용합니까? 자, 이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가속도는 0이니까 여기서부터 t2 프라임은 v분의 d-d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t1 프라임하고 t2 프라임을 구해놨으니까 그거 두 개를 더합니다. 그거 두 개를 더했더니 어떻게 돼요? V분의 D, 라지 D 더하기 스몰 d인데 이게 뭐로 주어졌습니까? 이제 이게 9.9초로 주어졌으니까 D는 뭐로부터 구하냐면 VT 프라임 빼기 라지 D로부터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대입할 것 같으면 11m하고 9.9초, 그 다음에 빼기 100m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제 그 구간이 나오는데 8.9m로 단축할 것 같으면 처음에 12m였던 걸 8.9m로 최고 속력까지 이르게 한다면 그러면 9.9초의 기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n eye blink might last 120 microsecond.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 거죠.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데 대개 120 밀리세컨드, 마이크로가 아니라 밀리세컨드,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죠. 정도이다. 그러니까 0.12초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미그 25 폭스벳 전투기를 운전하는 조종사가 눈을 한번 깜빡일 때 그 전투기가 날아가는 거리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기의 평균 속도는 시속 3,400km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속도 주고 시간 주고 간거리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게 무엇입니까? 이 속력입니다. 속력. 근데 요거 이제 그 전투가 나는 거리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시속으로 주어졌으니까 요걸 초속으로 고쳐야 되겠어요. 초속으로 고치려고 하면 여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1km는 1000m 단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1시간은 3600초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숫자는 숫자대로 곱하고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944.4444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시간은 120 밀리세컨드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1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초니까 이건 0.12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는 제로죠. 그러면 구할 것은 간거리죠. x-x0. 그럼 이용할 시간 뭐가 됩니까? 네, 요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속도는 0인 이런 경우죠. 그러면 T는 뭐가 됩니까? T는 여기서부터 x-x0는 V0T로부터 그대로 주어진 걸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113.3333 하는데 우리 세 자리 여기서 봤더니 세 자리 주어졌죠. 그래서 세 자리로 구하면 x-x0는 113m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5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A
셔플보드 게임 하는 것입니다. 셔플보드를 하는 선수가 정지해 있는 디스크를 일정한 비율로 가속시켜서 2.1m의 거리를 밀어서 속력이 6m/s가 되게 한 후 큐를 디스크에서 뗀다. 요 셔플보드 게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게임입니다. 여기 바닥에다가 디스크가 있는데 그 디스크를 큐로 밉니다. 여기서 이렇게 큐로 이렇게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뛰면은 미는 동안은 가속시키고 뛰어가지고 저기 앞에 있는 그 영역 안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잘못 너무 많이 밀어가지고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실격하는 그런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가속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도 역시 가속인데 감속입니다. 밀어서 6.0m/s가 되게 한 후에 큐를 디스크에서 뗀다. 그 다음부터 디스크는 정지할 때까지 3.0m/s 제곱의 일정한 비율로 감속한다. 그래서 이것도 가속 운동이죠. 감속하는. 그러면 A번 문제는 디스크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정지할 때까지 걸린 전체 시간을 구하라. 그리고 그동안 디스크가 움직인 총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두 개로 구간을 나눠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속 구간, 이제 이거는 구간이 앞부분은 가속 구간이고 뒷부분은 감속 구간이죠. 그래서 가속 구간에서는 어땠습니까? V0는 0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속도는 6m/s입니다. 그리고 간거리는 2.1m죠. 이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구할 건 뭐냐면 우리 가속도를 구하고 시간을 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속 구간에서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하겠어요. 가속 구간에서 간 거리는 여기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2.1m로. 자, 그러면 이용할 식은 뭐냐면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V0는 아까나 마찬가지로 영의가 없을 것 같으면 우리 가속도를 먼저 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가속도는 이제 아까 한 거하고 똑같죠. 2배 x-x0분의 v 제곱이니까 시간을 구할 때 a분의 v니까 여기서부터 a분의 v니까 여기다 저 앞에서 구한 a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아까 똑같은 그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문제에서 준 것을 대입하면 요 계산을 할 것 같으면 금방 요거 0.7초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놔두고 가속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을 이제 구하면 가속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동한 거리는 아까 여기서 구한 거고 2.1m죠. 그 다음에 걸린 시간 여기서 0.7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속 구간에서 요거 두 개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감속 구간에서 두 개 구해서 더하면 전체 간거리하고 전체 걸린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속 구간에서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속 구간을 또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속 구간에서는 무엇입니까? 가속 구간에서 마지막 속도가 감속 구간에서의 처음 속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속도는 이제 0이 되겠죠. 그리고 가속도는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m/s 제곱으로 감속이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구합니까? 이제 T2와 D2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는 가속도가 주어졌으니까 아까 가속 구간에서처럼 가속도를 또 구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용할 식은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두 개로부터 요거 시간과 거리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이 0입니까? 마지막 속도가 0이죠. 그래서 요 마지막 속도를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은 뭐 가지고 구하면 되겠어요? 요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T2는 마이너스 A분의 V0인데 이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요거 그냥 딱 2초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속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는 요 두 번째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x-x0가 이동한 거리니까 그게 D2면 2A분의 마이너스 V0 제곱하고 여기도 A가 마이너스니까 합해가지고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6.0m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속 구간과 감속 구간의 시간과 거리를 구해놨으니까 A번 문제가 무엇입니까? 걸린 시간이죠. 걸린 시간 T는 T1 더하기 T2니까 여기서 구한 0.7초하고 2초하고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2.7초. 그 다음에 B번 문제는 움직인 총 거리니까 여기서 D1, D2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1m와 6m를 더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8.1m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61번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빌딩 꼭대기에서 멜론을 떨어뜨렸어요. 멜론 떨어뜨리면 좀 곤란하죠. 꼭대기에서 떨어뜨리면 깨질 텐데, 높이가 60m인 빌딩의 꼭대기에서 멜론을 가만히 떨어뜨린다. 멜론이 지면에 닿기 1.6초 전에 멜론은 지면에서 얼마나 높은 곳을 지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는 기준계를 정해야 되겠죠. 자, 물론 기준계 정할 때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게 좋은데, 이 경우는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밑에서 높이가 얼마인가 물어봤으니까 여기 빌딩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빌딩 맨 밑에를 X축 원점으로 정하고 이제 X축이고 위쪽을 플러스 Y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멜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멜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봤더니 바닥에까지 떨어지기 1.6초 전까지라고 했으니까 우리 뭘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멜론이 지면에 떨어지기까지 시간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준 게 무엇입니까? 높이가 주어졌죠. 근데 이 높이가 어떻습니까? 저기 맨 밑에를 원점이라고 하고 저 위를 했으니까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Y0는 60m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Y-Y0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0m가 됐습니다. 자, Y 마지막 위치는 0이고 그 다음에 처음 위치가 60이니까 Y-Y0는 마이너스 60이 되겠어요. 그리고 V0는 0이죠. 그리고 A는 어떻게 됩니까?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9.8m/s 제곱이 됩니다. 중력과 속도는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할 건 뭘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지면까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T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할 식은 뭐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나온 식이 바로 이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무엇이 0입니까? V0가 0이니까 요건 없으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T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T는 2배 Y-Y0 나누기 A 하면 되니까 여기 Y-Y0도 마이너스고 A도 마이너스 하니까 전체적으로 TF는 플러스가 제대로 됐죠. 자, 이거 구하면 3.5초로 딱 떨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떨어지는 시간은 3.5초니까 지면에 떨어지기 1.6초 전에 멜론의 위치를 구하려면 아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Y0는 어떻게 되냐면 저 60m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Y0는 60m 합니다. 그리고 V0는 0입니다. 그리고 이제 A는 마이너스 9.8m 퍼세크 제곱이고 T는 어떻습니까? 3.5초에서 1.6초 전이니까 1.9초가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Y를 구하면 되죠. 구할 게 뭐냐면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초일 때의 Y를 구하면 지면에서부터의 높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용할 식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게 되겠죠. 이거 Y를 구하는 겁니다. X0를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한 거나 마찬가지로 V0는 0이니까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Y는 2분의 1 AT제곱 더하기 Y0니까 여기다 이제 전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그리고 A는 마이너스 9.8 그 다음에 T는 1.9 그 다음에 Y0는 6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42.311m가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 보니까 여기 60 이 숫자가 두 개만 취했으니까 여기서 두 개만 취해서 Y는 42m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일 것 같습니다. 챕터 2의 이번에 푸는 마지막 문제, 원래는 65번까지 있는데 우리는 지금 3n 플러스 1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64번이 이 장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제목이 뭐냐면 The Long Walk입니다. The Long Walk. 이건 그냥 번역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From January 26, 1977 to September 18, 1983. 1977년 1월 26일부터 1983년 9월 18일까지 조지 미건 of Great Britain, 영국의 조지 미건이 worked from Ushuaia at the southern tip of South America to Prudhoe Bay, Alaska, covering 30,600 km. 킬로미터. 전체로 어느 거리가 얼마냐면 3600km가 되는 그 남미의 가장 아래에 있는 그 프루드호에 베이에서부터
아니죠. 저기 남미의 가장 아래에 있는 우슈아이아라는 데서부터 그다음에 알래스카의 프루드호의 베이까지 3600km에 해당하는 거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1977년 1월 26일에서부터 1983년 9월 18일까지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면 in meters per second 초속 몇 미터냐 이거 가지고 what was the magnitude of this average velocity during that time period 그 시간 동안에 평균 속도가 얼마겠느냐라고 하는 걸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조지 미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지 미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조지 미건 born 2nd December 1952년 12월 2일 날 출생한 조지 미건은 브리티시 어드벤처러, 그 영국의 탐험가였습니다. Best known for his unbroken work of the Western Hemisphere from the southern tip of South America to the northernmost part of Alaska at Prudhoe Bay. 그래서 그 남미 대륙의 맨 아래서부터 저 알래스카 맨 꼭대기까지 걸은 것으로 그런 탐험가로 유명한데 this journey was 30,600km on foot. 도보로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Completed in 2,426 days. 자, 여기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해서 이제 며칠 걸렸는지 재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2,426일 동안 계속해서 걸었어요. 1977년에서 1983년까지. And is documented in this book, The Longest Walk. 1988년에 출판된 The Longest Walk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저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위키피디아에 자 여기 요 링크를 가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걸을 때 이러고 영국 사람인데 이러고 걸었어요. 사실은 요거 마지막 순간에 혼자 걷는 걸 했지만 이 사람이 한동안 걸으면서는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뒤에서 막 따라다니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간 데를 볼 것 같으면 미건의 3600km의 루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북미와 남미 대륙이죠. 여기 아르헨티나의 여기 우슈아이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경로를 따라서 요거는 알래스카의 프루드호에 베이라는 데까지 이렇게 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average velocity를 구하라고 했죠. 아마 근데 이건 average speed를 구하라는 그 의미로 썼다고 생각됩니다. 벨로시티하고 스피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벨로시티 하면 여기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직선으로 연결한 거. 그러니까 지구를 관통해서 이렇게 연결한 거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꼬불꼬불 갔으면 이게 직선거리로 해야지 되는데 여기 3600km는 직선거리가 아니라 꼬불꼬불한 거리를 다 이제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죠. 그리고 델타 X는 3600km인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미터 퍼 세크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미터 퍼 세크로 하면 3.06 곱하기 10의 7승 미터가 되죠. 자, 이게 10의 4승 미터고 킬로미터에 10의 3승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간격은 어떻게 되냐면 2426 돼 있으니까 여기 쭉 계산해도 좋지만 아까 그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믿고 그냥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초로 바꾸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됩니까? 24를 곱하고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1시간은 3600초니까 3600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96 곱하기 10의 8승초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 속력은 델타 T분의 델타 X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14599 미터 퍼 세컨인데 이걸 우리 이제 그 유효 숫자 3개 해가지고 저 306 이거 3개에서 0.146 미터 퍼 세크라고 우리 이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0.146 미터 퍼 세크가 얼마나 빠른 건지 잘 짐작이 안 가죠. 그래서 이걸 시속 몇 킬로미터인지 한번 바꿔보겠어요. 여기다가 시속으로 고치려면 36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봤더니 시속 0.516km가 됩니다. 우리가 도보로 보통 빠르게 가면 어떻게 갑니까? 시속 4km
4km 정도 가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습니까? 도보로 중간에 자면서 이러고 가니까 이제 시속 4km보다는 훨씬 느리게 시속 한 0.5km 정도로 갔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2 할러데이 그 11th 에디션 그에 나오는 문제 다 풀고 이제 다음 시간은 챕터 3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